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일전에 한번 아주 저가형으로 소개해 드렸던 그 진공관 앰프 방식 중에 카이다 시계로 그 SRPP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샤시에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된 게 나왔네요. 이게 지금 2025년도, 24년도, 25년도 버전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로가 나름 이제 저도 그때 듣고 나서 여러 가지 파워앰프하고 조합을 해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꽤 괜찮더라고요. 부드러운 감도 있고 좀 뻗치는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요거 혹시나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성터 파소 인샹이라고 해서 성, 음성할 때 성자예요. 이게 특자예요. 성특 파소, 이게 이제 하이파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 얘기는. 그리고 음향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몇 가지, 이 회사에서는 몇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2025년 금색 전해관, 이게 이제 여기에 사용된 필터, 그러니까 DC, AC를 DC로 바꿀 때 사용하는 필터 콘덴서를 전해 콘덴서를 쓴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전해관. 그 다음에 카에다 시게루시의 12AX7 ECC83 C12AU7하고 ECC82를 사용한 진공관 프리앰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아래에 시리즈별로 몇 가지 가격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제품, 요거가 XLR 입출력이 있는 제품인데 2065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발송을 하고 48시 아니면은 제일 늦어서 48시간 내에 발송을 한다라고. 그 다음에 운임비는 무료고, 광시성 우저우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7일 동안 이유 없이 그냥 물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 투입환, 만약에 투입환 주문을 했다가 취소하겠다 그러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지불이 가능한데, 여기 신용카드는 중국 거 신용카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제품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RCA 버전의 220V 정류관은 6Z4를 쓰고, 저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진공관이 포함이 안 된 거, 그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1428원이에요. 그리고 RCA 버전인데 110V, 110V 요것도 진공관 없이, 지금 사진처럼 진공관이 없죠. 진공관 없는 게 1428원. 즉 조금 이제 입력 전압, 그러니까 전원 전압만 차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220V인데 6Z4에 요거 정류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0V, 뭐예요, 그 한 단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요 진공관이 앰프에 사용되는 진공관이 적용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그거가 2065원.
2065원. 그 다음에 110V도 이거 110V도 EV예요. 110V, 210V 요거 똑같이 2065원. 아니네, 잘못됐네. 1428, 1117원. 220V 1117원, 110V도 1117원. 그 다음에 220V인데 정류관을 6X4로 사용을 하고 진공관을 사용 안 한 거, 그게 1428원. 110V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1428원. 그 다음에 정류관을 6X4로 사용을 하고 안에 내부 관들을 러시아제 관으로 사용한 관이 포함된 제품으로 2252원. 110V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색 밸런스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좀 전에까지 얘기한 거는 다 RCA 타입이고, 금색 밸런스 타입 220V 6Z4 정류관 사용한 그 관 없는 거 제품이 1776원. 110V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20V 입력에 6Z4 정류관을 쓰고 중국제 관 사용한 거, 이거가 2065원. 관이 포함이에요. 이게 푸스 받는 걸 거예요, 아마 관이. 그리고 110V 똑같이 2065원. 금색 밸런스 입출력이 있고 6X4로 써서 뭐예요? 6X4 정류관을 쓰고 진공관이 포함된, 그죠?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2065원, 110V도 2065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색인데 밸런스 입출력이 하나씩 있고 6X4 정류관을 쓰고 러시아제 관 사용한 관 포함 가격이 2601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급 제품이 되겠죠. 지금 전체적인 구분은 RCA만이 있냐, 아니면은 밸런스도 있느냐, 요거에 대한 구분이고, 정류관을 6Z4로 썼느냐, 6X4로 썼느냐,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 관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관을 이게 푸스 받는 거를 썼느냐, 아니면은 어디 거죠? 러시아 거를 썼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왔고요. 제품 리뷰는 5월 21일 날 산 사람이 있는데 아직 평가를 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올려주겠죠. 일단 제품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는 ST라고 되어 있고, 이건 자기네 거니까. 그 다음에 제품의 성명이 ST-HTMS-3. 그 다음에 산지, 제조지가 중국 대륙, 연서 무료. 이거 이제 색깔, 컬러 구분이 이제 몇 가지 옵션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4년 은색, 그러니까 실버 컬러죠. 케이스가 실버 컬러예요. RCA 버전이 있는 전회 콘덴서 버전 카에다 시계로 진공관 프리앰프. 2025년 금색 지샹이라는 게 케이스예요. 금색 케이스 핑자관. 요게 이제 밸런스 XLR 버전. 요 똑같이 평활용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고, 카에다 시계로 회로를 적용한 진공관 프리앰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티베트
이게 감숙이라는 뜻이에요. 감숙, 깐수성, 신장, 내몽고성을 제외한 다른 성에는 15일, 15일 무료로 면피, 스팅, 시청이에요. 여기 시청. 면피 15일 동안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외관은 외관을 좀 좋게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고, 2차 다시 다른 데 판매할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고, 운송비는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낸 거는 무료고 돌려줄 때는 운송비를 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고객에 부응하여 전에 버전의 카에다 시계로 그 프리앰프를 출시했습니다. 전에 콘덴서 버전의 음향 특성은 오일 콘덴서 유침이에요. 유침. 침습하다 할 때 침이에요. 그게 습기가 차고 들어간다 할 때 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변압기에 코일 사이에다가 기름을 다 집어넣고 에폭시를 집어넣는 걸 함침이라고 하는데 고침자예요. 유침이라면은 오일 콘덴서예요. 콘덴서 각각의 그 전액을 오일 기름 성분으로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오일 콘덴서 버전의 음향 특성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취비라고 그래요. 구별된다고. 그래서 전에 버전은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좀 세분화된 감정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나은 투명성, 통투도, 이게 이제 통과하는 투명도라고 해서 투명성은 좀 더 좋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오일 콘덴서 버전은 좀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저주파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보컬 사운드가 좀 느껴진다 이게요. 그 다음에 많은 애호가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카에다 시계로 음향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매장의 모든 완제품은 15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 이 모델도 예외가 아니고 체험기간 동안 외관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배송비는 편도 기준이다.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배송과 관련해서는 신통포위, 이게 이제 포유, 이게 지금 신통 콰이디라고 있어요. 신통 물류,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신장, 시장, 깐수, 칭하이, 네이몽고 등, 이게 좀 자기네 기준을 하든 어쨌든 중국에서 완전히 외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운송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운송비 수정을 좀 해야 되니까 꼭 지불하기 전에 미리 운송비를 확인을 해라. 확인을 미리 안내받고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이 기계는 부탄자,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조정을 뭐 깎아달라 어쩌달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깎아다는 그 흥정하는 거는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된다고 뿐이니까 주문만 하고 돈을 지불하면 그 다음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품질과 장인전신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원 고압, 고전압. 그러니까 전원 고압이라고 얘기한 게 아마 저거예요. 그 정류관은 6Z4 또는 6U4N을 사용을 했고 6Z4와 6X4를 사용을 해서 유명한 정류관을 사용을 했고, 고압, 그리고 일본의 모스 FT관을 사용한 고압 정전압 회로를 사용을 했다. 모스 FT관은 출력의 내부 저항이 낮고 리플 계수가 작고 사운드가 좀 감미롭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좀 좋아서 보컬의 사람의 소리, 보컬의 감정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회로와는 다른 타오바오 판매자들, 그러니까 이 회로는 다른 타오바오 판매자들과의 차이점이며, 그러니까 다른 타오바오 판매자들이 파는 이 카에다 시게로 회로에서는 이 방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좀 차이에 대한 거고, 이 기계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죠. 장점. 그 다음에 이 회로는 또한 고전압 지연 및 필라멘트 지연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연 출력이라는 게 저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필라멘트의 수명, 그러니까 진공관의 보호 기능을 진공관을 수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필라멘트라 선을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켜놔서 그 자체적인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제품을 사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폭 부분은 독립적으로 좌우 채널을 사용을 하고 접지선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에다 시게로가 좀 낮은 저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극복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에 본 기계의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버깅이 아주 매우 잘 돼 있어서 귀를 스피커 가까이 대면 바닥 소음은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스피커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도 잡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듀얼 R코어 변압기와 더블 전원보드, 즉 두 개의 전원, 두 개의 R코어 전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원보드가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채널에 맞도록 별도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샤시는 고급형 올 알루미늄 샤시로 대형 알루미늄 노브 순구리 RCA 출력 소켓, 정품 일본산 알프스 27파이형 음량 데미치, 여기 이제 볼륨이에요. 음량 볼륨. 그 다음에 일본산 정품 수입 카레나 선, 신호선 등으로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선 등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KOA 거, 그 다음에 송샤, BCA 등에서 BCA 등걸로 수입해서 음질이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기계의 사이즈, 크기요.
그다음에 폭이 430mm, 뒤로 깊이가 390mm, 우리가 고도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폭 저기에요. 높이가 9mm예요. 90mm. 그다음에 포장 재질 완전히 포장되면은 580에 490에 200이 되고, 중량은 7.9kg. 모중, 여기서 모중이라는 거는 포장 다 포함한 중량입니다. 9.8kg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술 스펙은 다음과 같다. 수입, 그러니까 입력, input sensitivity, 입력 민간도, 린민도라 그래요. 린민도 200mV, 출력 전압은 1V RMS, THD가 0.00559%, 최대 출력은 37.87V, 콩자이란 말이 무부하라는 뜻이에요. 무부하 시에 37.87V고, THD, 그요? THD는 37.87V 맞죠? 예. 그 다음에 THD는 쭉 약 한 1% 이하로, 예? 1% 이하고, 이때 이제 공자일 때 최대 출력으로 할 때 1%라는 거예요. 신호대 잡음비가 96dB. 그 다음에 핑리 요거는 저거예요. 그 주파수 범위 프리퀀시 레스폰스라고 하죠. 10Hz에서 30kHz에 마이너스 0.1dB. 이거 웬만한 트랜지스터에서도 이 정도 맞추기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냥 보통 회로에서는. 네. 그리고 5Hz에서 100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dB. 플러스 마이너스 3dB는 거의 사람 귀로 들을 때 소리가 반 정도 줄어드는 느낌. 예? 음향 특성적으로 플러스 3dB다, 마이너스 3dB다. 플러스 3dB면 플러스 한 2배 커지고, 마이너스 3dB면 2배 작아지는 정도. 한 배죠, 한 배. 한 배가 작아지고,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더 늘고,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100kΩ이에요. 출력 임피던스는 600Ω이고, 최소 미니멈 입력 레벨이 500 마이크로볼트. 이때도 THD는 1% 미만으로 기준해요. 그 다음에 빵따 배수, 요거 저거예요. 그 게인, 제품 게인, 요거는 14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기가 최대 소비하는 최대 소비 전력은 100W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 기기에 사용한 전자관은 6Z4 키트인 경우에 전원 정류관은 수광에 6Z4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스반네에 ECC83 2개, ECC82 2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X4 키트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구분을 했었죠. 전원 정류관은 미국의 JAN6X4 2개가 들어가고, 그 러시아의 EH12AX7 2개, 12AU7 2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AS 건이에요. 완전은 풀 기계로 할 때는 완전 보증은 2년 보증이고, 예?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영구적으로, 예? 근데 영구적인 비용은 유지관리건에 대해서는 비용은 청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스반느 진공관은 보증이 1년이고, 수입관, 아까 러시아나 미국 거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3개월 내에 구매자는 3개월에 반품 운임을 지불을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기 샤면은 스파이, 실제 사진을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래쪽은 다음은 전원 보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AC가 들어가고, 이쪽에 어디에요? 이거 뭐 보드가
이 뒤쪽에 전에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정전류 브릿지 다이오드를 해서 DC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요 FET 가지고 요게 FET겠죠. 요 FET 가지고 저거를 하는 겁니다.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Z4, 6X4 여기 이 두 개 건에 대해서는 얘를 꼽았을 수도 있고 얘를 꼽았을 수도 있는데 6Z4나 6X4의 진공관 정류 전압 안정화를 위한 일본의 모스 FET 정전압 회로를 사용을 했고 필립스의 BC 고압 리보델롱 고압 500V 내압이 500V죠. 500V짜리 그 필터형 평활용 콘덴서를 사용을 해서 인간의 목소리가 좀 풍부하게 감정적이고 필라멘트와 여기 필라멘트 전압하고 고전압 필라멘트 하고 캐소드 전압은 모두 진공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시간 출력. 여기서 시간 출력이라는 게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시간 출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 연속적으로 지속으로 계속 공급을 하게 해서 진공관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압 출력의 커티오드. 이게 고압 출력을 조정하고 있는 전압을 조정하는 방고정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인데 6Z4나 6Z4를 6X4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죠? 여기에서 요 점퍼를 위쪽으로 꼽으면 6X4, 아래쪽으로 오면 6Z4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다이오드가 없다고 그런 게 이게 실제로는 정류관이니까 얘가 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다이오드입니다. 그러니까 정류관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앰프 부분의 보드 사진입니다. 앰프 부분이요. 그래서 앰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일의 ROE 고압 평활 전해 콘덴서를 사용을 했고요. 양면 PCB, 양면 고품질 자색 금도금 PCB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ERO 함층 오일 콘덴서, 오일 커플링 콘덴서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사용되는 저항들은 전부 다 수입 저항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품 독일의 위마 결합용 콘덴서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CB 커플링 콘덴서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電池 연시 수축, 그러니까 파워앰프나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해서 팝노이즈 제거용으로 릴레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계속 연속 출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릴레이를 통과하지 않고 있어서 노이즈 이 속에 이제 구리 접점을 안 하고 은 접점을 여기서는 구리 접점이네. 국산의 동충된 지電池동충된 지電池라고 사용을 해요. 국산 동접점 릴레이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저거 전면이고 여기 이제 RCA 버전의 내부 배선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쪽 파워 케이블에서 파워 인렛에서 파워 케이블
스위치 들어오고 스위치에서 나간 게 예, 각각의 트랜스포머로 나갔고 트랜스포머 2차에서 나온 게 요 보드로 들어가서 보드에서 요 아래쪽 파란 선이 여기서 보면 파란 선이 어느 거에 나와요. 요거죠. 파란 선. 여기가 AC 6.3V, 그 다음에 200에서 260V 들어오는 거고, AC 12V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노란색, 요 갈색 나온 게 히터 전압인 것 같아요. 히터 전압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 220V 고전압용 콘덴 출력이고, 이제 제대로 안 보이면 좋겠네, 글씨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여기서 나온 각각의 정전압 관리된 전압이 이 메인 보드로, 각각의 보드로 출력이 되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RCA 버전이에요. 여기를 안 꼽은 상태고, 진공관은 안 꼽은 상태고, 진공관은 꼽은 상태고, 앞에 그리고 그러니까 VU 메타가 하나씩 있어서, 진공관 앰프라는 그런 옛날에 좀 빈티지한, 오래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했네요. 그다음에 입력은 ABCD 4단 입력이 되어 있고요. 볼륨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서 보면은 입력이 4개죠. LR 4채널 입력이고 출력은 2개의 출력이 나옵니다. 이 2개의 출력이 나오는 거는 보통은 일반 프리앰프가 하나만 나오고 있는데 2개를 나오는 이유는 딱히 2개가 그냥 같이 연결이 됐어요. 병렬로 신호를 선택을 안 하고 2개로 나오게 한 게, 하나는 테이프 레코더로 쓸 때 그때 쓰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앰핑을 사용하는 경우 파워앰프를 2개 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오퍼, 그죠? 서브 오퍼로 바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사용 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다 접점 입력 셀렉터예요. 여기 보면은 돌아가는 셀렉터, PCB 보드에 셀렉터가 인서트 되어 있고 납땜이 되어 있고, 여기 각 채널별 실드 와이어가 직접 여기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식 접점은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동의 단자 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4개의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이 되면 선택된 신호가 바로 볼륨으로 들어갔죠. 볼륨에서 나온 게 선이 이렇게 해서 오디오 입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드에서는 바로 이쪽에서 보면 보드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저항을 하나씩 집어넣고 출력을 이제 완전히 이쪽 출력의 임피던스가, 만약에 2개의 앰프를 연결했는데 하나의 앰프의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경우는 이쪽에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쪽 앰프로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가 같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저항 가지고서 좀 조정을 해 놓은 거죠. 서로 영향을 좀 덜 받게.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쪽 그림은 2025년 금색 핑자, 그러니까 밸런스 입력이 있는 버전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다 동일하고 요 부분만, 원래 RCA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출력이 2개 있었죠. 근데 그 자리를 RCA를 양쪽으로 좀 빼고 여기다가 입력용 XLR, 출력용 XLR을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고 관을 포함한 제품인데, 여기서 연결한 상태를 보면은 입력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입력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입력이 RCA로 들어오든 XLR로 들어오든 프리앰프의 입력은 거의 기본적으로 언밸런스 입력이 돼요. 이 채널 하나씩이 한 채널인데, 그러면은 XLR로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밸런스로 들어온 거를 언밸런스로 맞추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사용을 한 게 여기에서 아래에서 보는 요 코일이에요. 이게 이제 매칭 트랜스인데, 이 매칭 트랜스가 징코 철심, 그러니까 수입한 철심, 그 뭐야, 최고급 재질로 사용을 해서 그 뭐예요, 밸런스하고 언밸런스 전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트랜스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좀 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 옛날에 NHB108 제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조그만 거 하나를 설명해 드리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XLR 입력을, NHB108 제품은 RCA, BNC, XLR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XLR 입력을 받을 때 앰프는 모노로, 그러니까 언밸런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XLR을 언밸런스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필요한데, 그때도 이 트랜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NHB108 그 제품도 다질 거죠. 다질 그 제품도 요거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만들 때, 바꿀 때 트랜스를 사용을 해서, 이 트랜스를 사용을 해서 입력이 하나 들어가고 두 개로 나가게 하는 그 매칭 트랜스를 사용을 하게 만든 거죠. 그거는 입력이나 출력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여기서는 언밸런스로 해서 언밸런스로 증폭이 됐는데 다시 밸런스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도 똑같이 트랜스를 이용을 해서 밸런스로 나가게,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력이 출력이 3개가 돼 버린 거죠. 엑셀 입력은 XLR 하나, 그 다음에 RCA 3개, 이렇게 해서 4채널이 되고, 출력은 XLR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저거를 쓰는 거죠. 이거 뭐야, RCA로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이 RCA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XLR로 나갈 수 있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금색 버전은 풀 밸런스가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풀 밸런스에 대한, 완전 풀 밸런스에 대한 의미는, 입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회로도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그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게 풀 밸런스고, 얘는 이제 임의 저거 되는 거죠. 그 밖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죠. 트랜스 특성만 좋으면은 그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거 진코 철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율이 높은 그런 규소강판, 보통은 규소강판 재질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 갖다가 철심으로 쓰고 코어로 쓰고 거기에 트랜스를 코일을 감아서 1차 신호를 2차로 유도할 때, 2차 유도할 때 센터 탭을 하나 내서 한쪽은 플러스, 센터는 그라운드, 반대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싱글 엔디드가,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밸런스 입력일 때는 밸런스 입력에서 언밸런스 출력할 때는 반대 역할을 하게 되고, 트랜스는 그래서 동일한 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측정한 여기 오디오 프레시전 ATS 데모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THD, 그러니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측정을 한 건데, 입력이 100mV RMS고 출력이 1.419V일 때 0.00559%의 THD가 표현된다. 1kHz대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인 주파수 특성이에요. 6Hz일 때 거의 한 여기가 0dB 기준이니까 요게 0이니까요. 0. 몇 정도,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0.3 뭐 그 정도 떨어졌죠. 6Hz일 때. 그리고 쭉 가다가 거의 20km 이상, 뭐 30km 돼도 한 0.1dB나 뭐 떨어지는 정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5Hz에서 30km까지가 마이너스 1dB예요. 마이너스 1dB. 그리고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이 아주 평활하게 나온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배율, 그러니까 14배수 14배 증폭한 조건으로 해서 1kHz 100mV 입력 1.4V 나오게 해서 0.00546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14배라는 말이 100mV 들어가서 1.4V 나왔으니까 14배죠. 14배 나왔을 때의 THD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이 1.4V 때 재니까 0.00546 THD다. 나온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무브하시 공자이라 그러죠. 무브핫이 37.87V까지 전압이 올라가는데 요거 이제 진공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37.87V까지 나오는데 이때도 1kg 2.7V가 들어가죠. 2.7V가 들어가서 똑같이 14배 출력을 14배 배율을 올려서 최대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는 1%짜리 1%니까 얘네들 표시는 1% 미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입력 측정 시 최소 입력, 그러니까 500 마이크로볼트 입력이 들어갔을 때 7.065mV 출력이 나오는 조건에서는 0.088905의 THD를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배가 출력이 되는데 아까 37V까지 나올 수 있는 조건이면은 입력이 물론 커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소스 기기에서 입력이 많아지면 얘도 같이 많아질 텐데 14배 어차피 14배 배율이니까요.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제품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높은 조건이 돼요. 그래서 파워앰프에서 좀 무리해서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제품을 길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로 전 영상인가요? 아마 거기서 저가형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리앰프를 이 카에다 시계로 회로를 적용한 SRPP 회로죠. 적용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거로 들어봤는데 제가 뭐 FM 어쿠스틱도 소개해드리고 골드문트도 소개해드리고 막 그랬지만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단순히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나쁘다고 해서 남한테 좋게 느껴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언급을 안 하는데 이 제품이 그때 저하고 같이 들으신 분도 같은 느낌이셨는데 다즐하고 굉장히 맞아요. 다즐 NHB108 그 제품하고
아주 적당하게 맞더라고요. 물론 FM 어쿠스틱 프리앰프 하고 FM 어쿠스틱 711 파워하고 하는 거와 대조되기는 하죠. 출력의 크기도 있고 제품의 어, 밸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제품이 거의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그렇게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에 누가 오디오 처음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요렇게 맞추십시오 하고서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 의견이니까 한번 그냥 그렇구나 라고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제가 여기 어디야, 저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제품 소개에다가 타오바오 사이트 올려드릴 테니까, 요 근래 타오바오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이 요거 말고, 이게 이제 전해 콘덴서 라고 해서 계속 전해 콘덴서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 버전이 있어요. 그건 이거보다 좀 비싸요. 한 2배 가량 더 비싼데, 전해 콘덴서가 아닌 오일 콘덴서로 평활용 콘덴서를 사용한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근데 전원단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주시면 됩니다. 댓글 주시면 제가 업체한테 협의를 해서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저 정확한 사진이 필요하다든가 정확한 측정 시트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을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말이 늘어지게 되네요. 제가 좀 말을 늦게 하는 상황도 있고, 근데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전달해서 기술적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천천히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